안녕하세요, 브리입니다. 제목 보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살 처음 시작해서 30살까지 약 10년간 흡연자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는 헤비 스모커는 아니었지만 24살부터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흡연자의 삶을 살았어요. 첫 시작의 계기는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마이스 블라스트나 스테인지업 같은 쏴한 제품을 좋아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29살부터는 아이코스 존재를 알게 되어서 이때부터는 연초를 피지 않고 아이코스, 릴, 줄 거의 모든 전자담배를 다 구매하여 애용할 정도로 전자담배를 좋아했어요. 연초는 아무데서 필 수 없으니 특히 겨울에는 나가기 귀찮아서라도 피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전자담배는 집에서 살짝 창문만 열어두면 편하게 필 수 있고 냄새도 안 나니 더욱 자주 피게 되고 자주 피게 되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니 더욱 끊기 어렵더라고요. 담배를 피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정말 커요. 특히 흡연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는 한 개, 출근해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피는 한 대, 점심 먹고 후식으로 한 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대, 그냥 심심해서 한 대, 퇴근 기념으로 한 대, 술 마실 때 침묵용으로 몇 대, 사실 이게 최고의 찐 행복이죠. 저녁 먹고 한 대, 자기 전에 한 대 등등 이런 식으로 몇 대씩 피는 담배가 가져오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소가 될 정도로 크나큰 기쁨을 줬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피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금연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크게 3가지 이유로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걷는 사람 하정우 라는 책을 읽고 걷기를 습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는데 조금 빠르게 걷거나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숨이 턱 막히거나 모자라는 이런 폐활량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걷기를 습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니 금연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답니다. 둘째는 당시 어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여성의 난자는 남자의 정자처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인데 담배를 피게 되면 난자에 니코틴이 쌓여서 나중에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태어날 수도 있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는 남자친구가 담배의 안 좋은 점을 계속 언급하더라고요. 연인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백해무익하고 친구가 싫어하는 담배를 굳이 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가 금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그 당일 그 친구가 제 아이코스를 들고 어디다가 버리게 되면서 저의 금연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사람들에게 금연 소식 알리기. 금연 첫째 날 출근을 해서 팀원들에게 금연 소식을 알렸습니다.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질렀습니다. 팀원들은 대단하다며 성공을 기원해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연하겠다고 알리는 것보다 회사 사람들에게 금연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더욱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아무래도 평가를 받는 곳이기에 만약 제가 금연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금연에 실패하게 되면 회사 사람들은 저를 무능력하고 약속 안 지키는 한심한 인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연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다짐도 1시간을 채 못 가고 1차 고비가 시작됩니다. 아침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코스와 함께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꾹 참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으면 다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꾹 참아봅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각납니다. 꾹 참아봅니다. 이렇게 3번을 참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금연을 해야 하나? 금연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나 흡연으로 폐 망가져서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며 온갖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니 금연 8년 차인 과장님이 어플을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금연 어플 설치하기. 금연 시작이라는 앱인데 함께하기 버튼을 누르면 금연에 고통받고 있는 금연 선배들이 하소연을 하고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데요. 이 글들을 보면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4달째 되는 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다 포기하고 흡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하나 작성했는데요.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힘이 나서 금연을 이어갔답니다. 3번째, 담배 버리기. 사실 이 방법의 경우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어요. 연초를 폈을 때 담배를 버리는 것은 금연에 아무 도움이 안 되었는데요. 피고 싶으면 편의점 가서 4,500원 주고 바로 사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자담배는 무려 약 1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사기보다는 한 번 더 참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금연 중에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이코스를 살까 말까 한두 번 고민한 게 아니지만 비용이 꽤 나가서 계속 참게 되었답니다. 4번째, 주변 환경 바꾸기. 저의 경우 흡연 욕구는 특히 혼자 집에 있을 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을 마실 때 가장 강한 것 같은데요. 이 3가지 환경을 벗어나 보려 노력을 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나기에 밖에 나가서 걷거나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서 흡연 생각이 안 나게끔 유도했습니다. 단 게임을 할 때는 절대 PC방에 가서는 안 됩니다. PC방은 흡연 욕구를 거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소이니 게임은 집에서 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바로 담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빨리 풀어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 영상을 상당히 많이 시청했어요. 스트레스의 경우 소리를 지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등의 행동을 취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리를 잘 해두신 영상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움을 크게 얻었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는 흡연 욕구가 최고조로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한 3번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개월 금연 후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처음 일주일이 정말 참기 힘들고 그 이후는 참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금연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금연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